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법정안 촬영을 불허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상계엄한 지 132일만, 파면된 지는 열흘 만입니다. 첫 공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맨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준비기일 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윤곽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안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 겁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 아니겠냐면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도 논란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거나 파면된 이후 자택으로 갈 때 윤 전 대통령이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도 경호나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갈 때 언론이 촬영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체포 직후 이때가 유일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의 반성과 변화가 없다고 쓴소리를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뚜렷한 강자 없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세 후보를 포함해 최소 9파전 이상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됐는데도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를 거부하고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당의 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중도 확장성이 높은 주자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 경선 규칙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습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역선택 당지 장치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도층 지지도가 높은 유 전 의원의 입지가 더 좁아진 겁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어디에 있든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무소속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에 들어가는데 절대 강자 없이 최소 9파전 이상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지지세가 견고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새 후보 외에 신윤 윤상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또 고졸 삼성 임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을 찾아온 양양자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5대 초격차 산업 육성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기념관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지지 세력을 누가 넘겨받아 1차 관문을 넘을지 2차 경선 후보 4명은 오는 22일 추려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들 품목을 반도체 제품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과 시점은 한두 달 내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제외했던 트럼프 정부가 이들 품목을 향후 발표할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에 넣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ABC 방송에 출연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스마트폰 등이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과 시점은 한두 달 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전자제품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단지 다른 범주에 옮기는 것이며 국가안보 관세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달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지적엔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What's your message to the American family when they eye those summer vacations this year? Well, we have no inflation. We have lots of success. 그러나 관세 정책에 우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나왔습니다. CBS 방송이 유거부와 미국 성인 2,410명을 조사한 결과 75%는 단기간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20%,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또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을 예상한 답변은 48%로 내려갈 거란 답변 30%보다 역시 높았습니다. 한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대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CBS 방송에 출연해 당장은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모른 채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들었던 그리어 대표는 정상회담 문제는 정상 수준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덧붙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에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부터 살펴보시면 전국 많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와 경남 합천 등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서쪽에 보이는 비 눈구름이 발달해 들어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간에 3에서 8cm, 경기 북동부 등 내륙에도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주로 비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기온을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2도, 서울도 2.8도의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고요. 낮 동안에도 쌀쌀한 만큼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비와 눈은 늦은 밤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의 강풍특보는 해안가를 따라서도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한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이 0도 선을 맴돌면서 춥습니다. 서울도 2.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방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